10월 3일입니다. 그죠? 설 연휴 이후에 이제 첫날이 이제 시장은 조금 오픈이 됐습니다. 현재 시간이 10시 14분이고 시장을 조금 이제 뭐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연휴가 끝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그죠? 해외 쪽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국내 증시에 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일단은 뭐 좀 차분히 지켜보면서 이제 향후에 대한 고민을 해도 된다.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휴 기간에 이제 미국의 증시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사실 우리 시장을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했는데 아쉽게도 뭡니까 좀 재수가 없네요. 그죠? 미국 시장이 올라갈 때는 또 한국 증시가 쉬어버리고, 또 미국 증시가 좀 올라와서 우리나라 증시도 좀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죠? 또 페이스북 같은 뭐 기술주 쪽에서 또 악재가 조금 나오면서, 그죠? 완전히 뭐 실적이 엉망진창으로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뭡니까? 이제 시간 외에 한 20%까지 이제 페이스북이 급락을 하면서 또 분위기 자체는 한국 증시에 또 찬물을 좀 껴안는 뭐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장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내용들 좀 섣불리 이야기하기는 좀 힘듭니다만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뭐 일단은 뭐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연휴 기간이 지났지만 사실 계속해서 시장은 연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약간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깐 기억이 꺼져버렸죠. 그죠? 조금은 이제 꺼져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연속성이 좀 안 보일 텐데 뭐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시장은 계속해서 뭐 좋지 않다라는 의견은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장은 좋지 않았고 다만 뭐다 우리가 이제 연휴 마지막 날이죠, 그죠? 연휴 전날이죠. 전날이 이제 국내 증시가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죠? 그래서 다행스럽게 우리가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시장이 좀 반등하면서 그래도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반면에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뭡니까? 조금 더 지수는 더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국내 시장과 비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는 조금 더 올라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오늘 이제 나스닥이 좀 빠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높이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만약에 페이스북에 대한 이슈가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 증시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뭡니까? 이 정도의 모습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일단 좀 이해가 됩니다. 좀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악재에 대한 해소에 대한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악재가 뭐가 있었습니까? 역시 뭡니까? 뭐 오미크론에 대한 이슈들, 그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슈들,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설 연휴 기간에 조금 좋은 뉴스가 나오는 것 같았는데 다시 또 나쁜 뉴스가 조금 오전에 나왔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어제죠, 어제. 어젯밤에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됐죠? 추가적인 군사 행동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8,500명에 대한 기존에 이제 그죠 나토군에 대한 내용 외에 또 추가적인 병력을 좀 파견을 하게 되면서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됐다? 바이든이 저쪽에 누구냐 러시아 그죠? 고르바초프 아닌데 어쨌든 푸틴의 뒤통수를 조금 쳤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뭡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슈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국제유가에 대한 급등 또는 천연가스에 대한 부족 사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뭡니까? 물가 또는 뭐 원자재에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뭐 시장을 좀 아직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뭡니까? 시장은 뭐다? 일단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되겠죠. 맞죠? 적어드릴게요. 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뭡니까?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이슈. 그죠?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우리가 설 연휴 그간에 조금 나왔습니다. 미국을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의 이제 중앙은행이죠. 그죠? 미 연방은행이 있는데 또 각 주가 있어요. 그죠? 뭐 캘리포니아도 있고 뭐 텍사스 주도 있고 많이 주들이 있죠. 이제 주에 보게 되면 또 여기에 뭡니까?
은행에 대한 이제 대장들이 있습니다. 다 연준 위원들부터 뿐만 아니고 각 주에 또 총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발언을 다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발언들을 조금 보게 되면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많게는 5회에서 6회까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그죠? 이런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뭐다? 금리 인상을 5에서 6회 정도 하는 거는 좋은데 다만 전제가 붙었죠.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리는 건 안 된다. 뭐 50p 정도 그죠? 이렇게.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은 뭐 계속해서 뭐 올라갈 거다, 뭐 2%대 이상으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리는 거는 불가하다. 결국은 뭡니까? 0.2 정도까지만 허용을 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번에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뭡니까? 순차적인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조금 나와 있어요, 그죠? 점진적인 인상. 그리고 긴축에 관련된 내용도 뭡니까? 3분기 이후부터 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은데 여전히 뭡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또 3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은 거의 뭐 확정적이고 4회를 할 거냐, 3회를 할 거냐, 5회를 할 거냐, 올릴 때 얼만큼 많이 올릴 거냐에 대한 이제 내용으로 조금 디테일한 내용으로 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조금 있다 이렇게 좀 보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뭡니까? 오미크론에 대한 내용인데 계속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뭐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사망자가 어떻게 한다? 속출을 하고 있고 국내만 하더라도 그죠? 뭐 거의 뭐 2만 명 또는 뭐 3만 명 그죠?까지도 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는데 하지만 뭡니까? 유럽은 어떻게 하고 있다? 풀고 있죠, 그죠? 유럽 어떻게 하고 있죠? 방역은 계속 하고 있는데 뭡니까? 통제를 어떻게 되죠? 좀 풀고 있는, 그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계속해서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이제 세 가지에 대한 이슈들은 요 정도만 일단 좀 체크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설 연휴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바뀐 내용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설 연휴 전이나 설 이후나 크게 바뀐 내용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죠? 변동사항은 어떻습니까? 변동사항은 없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뭡니까?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뭡니까? 악재가 조금 소멸이 되거나 또는 호재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여전히 뭡니까? 악재는 존재하고 있고 호재는 여전히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보는 거 있죠. 너무 많이 빠졌다. 그죠? 너무 많이 빠졌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다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돌아왔다. 하지만 뭡니까?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는 하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 결국은 지금 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세 가지의 문제는 여전히 상존을 하고 있고 주가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들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죠? 주가들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나오는데 기술적 반등이라는 건 뭡니까?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더 올라가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떨어졌다가 올라왔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떨어지거든요. 그죠? 다시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야 어디까지 주가가 올라온 이후에 주가가 다시 떨어질 거냐? 어디까지 올라올 거냐? 이게 예를 들게 되면 코스닥이 예를 들게 되면 930p까지 올라올 거냐? 만약에 930p까지 올라온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한다? 조금은 여유 있게 좀 지켜보자라는 생각이고 다만 뭐다? 다시 한번 또 우리가 2월 달에 한번 또 고비가 온다라는 거죠. 어떻게? 야, 오를 만큼 올랐다, 단기적으로. 다시 빠질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구간에서 어떻게 합니까? 현금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요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는 게 지금은 일단은 관건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타이밍을 잡고 다시 뭡니까? 저점에서 다시 한번 재점에서 재매수. 매수한 이후에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뭡니까? 악재에 대한 또는 호재에 대한 내용들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야 되겠죠.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또 매수 매도를 좀 병행을 할 거냐 아니면 뭡니까? 야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시장은 좀 돌아서는 분위기다. 가져가자라고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트레이딩에 대한
그죠? 시장의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트레이딩에 대한 고민들을 2월 달에 좀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월 달도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상당히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한 시장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뭡니까? 누군가에는 이게 계좌의 속도를, 회복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2월 달도 분명히 쉽지는 않은 시장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지금 전부 다 개인 투자자들 다 물려있고 손실이고, 손실도 보통 손실이 아니죠. 엄청난 손실이고, 여전히 뭡니까? 좋은 종목들도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지금 힘든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뭐다? 최대한 집중해가지고 2월 달에 남들보다 2보, 3보 정도만 좀 앞으로 갈 수 있는 매매를 하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 아침에 오늘 보게 되면은, 요런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아침에 보게 되면 주가들이 좀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반면에 오늘 주가가 오르지 않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셀트리온 차트를 좀 보여드렸죠. 그죠? 오늘 셀트리온 아침에 보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돼요? 5%, 6%까지 올라갔습니다. 좋은 거예요? 좋지 않죠. 그죠? 32만원에서 지금 15만원까지. 반토막이 나고 그보다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을 볼 때는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리는데 당일의 주가에 너무 신경을 쓰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셀트리온이 한 5% 정도 주가가 올라왔다 칩시다. 한 5% 정도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내 종목은 오늘 안 올라오는데, 내 종목은 오늘 1% 올라오는데, 내 종목은 오늘 보합인데 셀트리온은 5% 올라오네. 아,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아, 아침에 셀트리온 살 걸. 욕해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다? 이 꼬라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뭐냐면 늘 우리가 이제 멘탈이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멘탈이라는 건 내가 주가가 물렸기 때문에 멘탈을 잘 지켜가지고 참아내자가 아니에요. 그 부분이 멘탈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참을 때는 참고 버릴 때는 버리고 그죠? 버릴 때는 버리고 부러워도 아닌 거는 아닌 거고 모든 부분들을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멘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멘탈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내가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멘탈 하면 나도 같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멘탈은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니 당장 3월 달에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5년 연속 적자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서 잡주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멘탈을 잘 다져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멘탈을 다지는 게 아니에요. 정신 못 차리는 거지. 멘탈이라는 것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지만 홀딩하는 게 멘탈이 아니에요. 버릴 때는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살 때는 살 줄 알아야 되고 공격을 할 때는 공격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점이나 타점을 잡으려고 하게 되면 뭡니까? 실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실력이 없다 보니까 뭡니까? 다들 뭡니까? 멘탈도 안 좋게 되는 거지.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제가 이제 오늘 같은 시장에서 제일 우려스러운 점들이 뭐냐면 좀 전에 했던 이야기 딱 이거예요. 아침에 내 종목은 안 오르는데 저 종목은 올라가네. 아, 아침에 저거 살 걸. 그건 멘탈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볼 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당일의 주가는 아닙니다. 오늘 이 종목이 다른 종목이 7%가 올랐네. 오늘 어떤 종목이 13%가 급등했네. 네이처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 죽어나겠죠.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고요. 너무 당일의 주가보다는 뭐다? 추세를 좀 봐야 되고 뭐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좀 밀어붙일 수 있어야 됩니다. 밀어붙일 수 있어야 돼요. 밀어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확신 없어요. 확신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시장에서.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확신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미친놈이에요. 진짜로. 하지만 뭐다? 우리는 확신은 아니지만 뭐다? 데이터를 좀 가지고 매매를 하자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오늘 시장 딱 보게 되면 아침에 보게 되면 올라오는 종목들인데 벌써 파란색으로 다 변했습니다. 시장은. 우리 잠시 방송하고 있는 사이에 시장 쭉쭉쭉 빠지면서 파란색으로 다 변하고 있죠.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뭐다? 지금은 뭡니까? 추세를 조금 보셔야 됩니다. 추세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대덕전자 같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뭘 무서워합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계속 내리고 있네. 그래 내리고 있다. 하지만 뭡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라인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해드렸어요. 맞죠? 여기 이렇게 걸리고 이제 여기 이제 3단인데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쥐가 빠져봐야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좀 이런 그림들을 보여줬다가 그죠? 좀 그려줬다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뭡니까? 추세가 여지는 뭐죠?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나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종목들보다 어떻게 돼요? 우상향이죠. 분명 단기적으로는 조금 빠지는 경향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뭐다? 추세는 살아있고 우상향이다. 그럼 왜 우상향이냐?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또 뭡니까? 실적이 좋기 때문이죠.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주가가 떨어진 거지. 그럼 우리 입장에서 뭡니까? 시장이 안 좋아서 주가가 좀 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땡큐입니다. 땡큐. 우리가 잡아야 될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다?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이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고. 무조건이에요. 이유도 필요 없어요. 반항도 안 돼요. 그냥 들고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 내가 보유한 물량은 그냥 시장이 급락하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시끄럽다. 우리가 망하면 농담이 아니고요. 한강에 사람들 다 뛰어내립니다. 분명히 뉴스 나와요. 우리가 만약에 쫄딱 망했다 그러면 뉴스 나옵니다. 9시에. 거짓말일 것 같아요. 나쁜 뉴스 나옵니다. 흔들릴 필요 없어요. 가만히 들고 있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이야기해드리고 혹시나 싶어가 좀 흔들릴까 싶어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뭐다? 2월달도 힘듭니다. 힘든데 뭡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종목들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뭡니까? 우량주들은 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시장이 조금 좋아지면 그때 잡주해도 늦지 않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제가 단타도 칠 거고 많이 급등주도 할 거고 매매도 하는데 상반기는 어떻게 한다? 우량주 위주로 공략하고 하반기는 잡주 위주로 좀 공략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여전히 새해가 음력으로 새해가 바뀌었지만 의견은 변함없습니다. 이해됐죠? 그대로 홀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들인 것 같은데 지수 좀 빠진다고 해가지고 또 그거에 대해서 너무 또 설왕설래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도체 위주로 좀 보유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 템포 더 넘어가게 되면 지금 지금 이야기를 할 타점은 아닌데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일단 보유 종목에 대한 의견은 없어요. 그냥 홀딩 없는 사람들은 밑에 떨어지면 계속해서 분할 매수. 그러니까 비중 자체 현금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반도체 쪽으로 다 풀배팅 하자라는 건 의견을 유지를 하는데 그 이외에 조금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코스닥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우리가 현금화를 좀 할 거냐, 종목들이 어디까지 올라왔을 때 좀 매도 타점을 잡을 거냐, 또 만약에 반도체가 2월달, 3월달까지 내 예상대로 3월달까지 마무리가 됐을 때 저는 2월달, 3월 말까지 반도체 우리 보유 종목들이 전부 다 날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계좌를 올려줄 건데 그러면 3월달부터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될 거냐에 대한 고민을 벌써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야기해드렸죠. 그죠? 우리가 투자금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야 이거 팔고 내일 다 이거 사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투자금이 많다 보면 종목을 매도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매수하는데도 시간이 걸리죠. 결국은 뭡니까? 좀 교집합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그죠? 매도하면서 이쪽을 매수. 그러니까 A 섹터를 우리가 지금 반도체라면 반도체라잖아 이게 그지? 반도체를 매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B 섹터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기회 비용이 좀 발생을 해요. 기회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언제쯤에 넘어가는 게 맞느냐 또는 B섹터가 뭐냐에 대한 고민들도 지금 조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정해놨습니다. 정해놨는데 오픈은 못하겠고요. 아직까지는. 근데 뭐다? 요런 고민들도 조금 있습니다. 이거를 2월 달에 해야 될 거냐 3월 달에 해야 될 거냐에 대한 고민들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은 저렇게 좀 짚고 있고 지금 조금 이제 부가적인 디테일하게 이제 좀 고민하는 부분들은 뭡니까? 매수 매도를 하는 타점. 코스피가 얼마일 때 코스닥이 얼마일 때 매도. 그리고 어디에서 다시 재매수. 이런 반복적인 패턴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2분기 섹터에 대한 이동시 언제쯤에 넘어갈 거냐 또는 어떤 섹터를 봐야 될 거냐에 대한 고민들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뭐 출근을 해가지고 조금 이런 쪽으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간단하게 뉴스는 올려드렸지만은 사실 뭐 제 나름대로는 뭡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이 종목들을 언제 정리를 해야 될 거냐? 그죠? 이런 부분들. 또 그 다음 섹터는 뭐냐? 그죠? 뭐 그 다음 뭐 바이오주가 될 수도 있겠지, 그지? 물론 뭐 될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셀트리온 때문에, 그죠? 하지만 뭡니까? 뭐 그런 고민들도 동시에 좀 병행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재밌는 사실이 있네요. 아침에 내가 심택을 마이너스권, 마이너스 1%대, 야, 심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란불로 빠졌을 때 매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심택 한번 볼게요. 자, 봐봐라. 지금 보합이잖아, 그지? 아침에 쭉 빠졌다가 주가가 아침에 빠지더라고. 아침에 주가가 쭉 빠지더라고. 빠졌다가 주가가 올라왔다가 빠졌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죠? 지금 보합권이에요. 근데 심택은 어떻게 돼요? 어쨌든 간에 아침보다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아침보다 올라와 있죠. 다른 종목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볼까? 셀트리온 지금 이렇게 올라왔죠. 지금 빠지고 있죠. 좀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까지 빠집니다. 이까지 빠집니다. 아침에 주가를 보고 너무 판단을 빨리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지만 지금은 급등을 노리면 안 돼요. 지금은 급등 수익 이런 것들을 노리기보다는 뭡니까? 매매를 할 때는 야, 이놈이 안전하다라는 애를 먼저 잡아야 돼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매수하면 어떻게 된다? 지금은 좋아 보여가지고 매수하면 장 끝날 때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지금은 그거보다는 아, 이 종목은 사가지고 내가 쪽박은 안 나겠구나 라고 하는 종목을 사놔야지 수익이 납니다. 아셨습니까? 계속해서 시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쫙 깔렸죠. 네, 운전을 많이 해서 그래요. 네, 계속해서 시장 좀 보겠습니다.